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먼저 어젯밤에 미국 증시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산 문제로 셧다운 들어갔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결국엔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정부가 멈춘다는데 주식 시장은 왜 올랐을까요? 핵심은 나쁜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이 되는 시장의 심리 때문입니다. 어제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보시면은 예상과 달리 일자리가 3만 2천 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 연속 고용이 감소한 건데요. 이건 경제에 분명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경제가 좋지 않으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기 어렵겠구나.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해석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금리를 두 번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89%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만 해도 75% 수준이었는데 어제 발표로 인해서 89%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낮은 금리는 테슬라 같은 기술주에게 가장 큰 호재죠. 결국 셧다운이나 고용 악화 같은 불안한 소식들은 오히려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을 키워 주가를 끌어올린 셈입니다. 과거 2013년과 18년 셧다운 때도 증시는 단기 충격 후 더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런 시장의 소음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하지만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틀려질 것입니다. 2주 이내면은 빠르게 마무리가 된 것이라서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며 평균 2에서 3주가량 지속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일부 하락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이면은 하락폭은 커질 수가 있는데 일자와 상관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이 기회에 대량으로 해고를 하게 되면은 자칫 문제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셧다운 영향으로 3일에 예정되어 있던 고용보고서 발표가 취소가 되었으며 15일 PPI와 16일 CPI도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 공무원들이 준비를 하는 건데 현재 무급휴직으로 출근을 안 하니까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30일에는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0%가량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자면은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테슬라는 무려 3.31%나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락은 끝, 위로 솟구칠 힘을 제대로 모았다는 가장 확실한 상승 신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넥라인 부근인 433달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다 라고 했지만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 헤드앤숄더이니까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키워줬습니다. 1시간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2, 3일 지켜보면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리고 3분기 인도량 발표 후에는 47만 대 이상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넥라인 위주로 주가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전 고점인 465달러를 넘어서 520달러까지 가는 길을 활짝 열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3분기 인도량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예상치는 약 44만 대 수준이며 이 숫자만 넘겨도 선방을 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나 기대감이 큰 만큼 주가는 소폭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47만 대 이상은 나와줘야 됩니다. 캐너코드와 마찬가지로
트로이 테슬라이크와 같은 시장의 긍정적인 분석가들은 미국의 보조금 마감 직전 수요가 몰릴 것을 근거로 무려 48만 대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47만 대를 훌쩍 넘는 숫자가 나온다면 월가의 예상을 압도하는 것으로 주가는 상승폭을 키울 것입니다. 이번 실적이 더 커진 이유는 4분기부터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없으면은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꺾이는 게 아니냐 하고 걱정을 했고, 실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2025년 4분기부터 26년 3분기까지는 어려운 시기가 예상이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보조금에 의지해서 적자를 보며 전기차를 팔 때 테슬라는 수익을 내면서 차를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FSD와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사라지면 오히려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포드나 GM 같은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더욱 힘들어질 뿐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독보적인 경쟁력만 더욱 빛나게 되는 거죠. 테슬라의 4분기에는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강력한 세 가지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지배를 위한 저가형 모델인데, 저가형 모델 Y의 시험 생산을 6월에 이미 시작을 했다고 밝혔고,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판이 될 것이라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급형 모델의 출시는 테슬라 판매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이것으로 보조금이 종료된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 4분기 대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모델 Y의 라인업 강화인데,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6인승 모델 YL과 고성능 신형 모델인 Y 퍼포먼스는 테슬라의 이익을 더욱 끌어올릴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가형 모델이나 새로운 모델 Y 라인업은 사실상 테슬라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단기적인 판매량을 끌어올릴 강력한 무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월가의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돈나무니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처럼 말이죠. 아크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죠. 스페이스X, 오픈AI, xAI, 그리고 테슬라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크인베스트가 운영하는 대표 펀드 아크K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약 1조 4천억 가량을 매수를 했고, 펀드 내 비중이 12.42%가 됩니다. 왜 이렇게 테슬라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걸고 있을까 보자면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크는 더 이상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 아크에게는 테슬라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리고 로보틱스 기술로 미래 산업을 지배할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는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녀 눈에는 지금의 모델 Y 판매량 증가는 미래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이 벌어들일 어마어마한 수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아크는 테슬라의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이토록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걸까요? 이번에 발행된 아크의 수장인 캐시우드와 분석가들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들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집대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총 147페이지 분량입니다. 파괴적인 기술들과 미래 산업의 트렌드 목록인데, 여기엔 코인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그리고 우리 테슬라 주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로보택시, AI, 그리고 메가팩, 로보틱스 옵티머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페이스X의 로켓까지 총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투자의 방향과 그리고 회사의 기술력,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 등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이 보고서를 저희가 16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감사하는 마음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100%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하단 아래쪽에 신청서 링크로 요청을 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버전 14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개 변수가 버전 13에 비해서 약 10배 증가함으로써 가능해진 버전 14는 24년 초에 버전 12가 회사의 기술을 엔드투엔드 AI 지원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전환한 이후에 테슬라의 가장 큰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FSD와 로보택시의 확장에 빠른 진척은 일론 머스크의 잠재적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의 핵심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연구에 따르면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랫폼은 29년까지 회사의 기업 가치의 약 90%를 차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FSD 버전 12의 출시와 테슬라의 로보택시 운영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AI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요. 로보택시의 꿈이 공상과학이 아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량이 GPS만 의존하지 않고 차량 내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위치를 추적한다는 점이 핵심인데, 여러 층 주차장은 층간 이동으로 인해서 GPS 신호가 끊기기가 쉽고 이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위치 인식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FSD 버전 14 버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과거 발언처럼 관성 측정과 바퀴 움직임 추적을 통해서 극복을 하며 추가로 고도 센서와 같은 기능을 도입해 층별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ASS라고 불리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통해서 실현이 되며 사용자가 차를 멀리서 불러낼 때 다층 구조에서도 좌절 없이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테슬라라는 로켓에 자동차라는 1단 엔진으로 이제 막 대기권을 돌파를 했을 뿐입니다. 이 로켓의 진짜 목적지는 화성인 거 아시죠? 곧 점화될 자율주행이라는 자율주행 2단 엔진과 인류 미래를 바꿀 옵티머스인 이제 3단 최종 3단 엔진이 남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상한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2,650달러입니다. 지금보다 약 5배 이상 높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한 투자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테슬라에게 투자를 했다고 하자 일론 머스크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대답을 해줬는데요.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확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는 것은 정점에 다다른 자동차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하는 AI 로봇의 회사의 시작점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만약 테슬라의 주식을 사셨는데 떨어졌다고 하셔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요. 앞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